도산 안창호함 잠수함 방문한 그런 흥분이 아직도 가라앉지 않고 있어요. 정말 좋은 올해 역사에 남을 만한 그 자매 기린 행사였고, 저도 이제 육해공무원 해병대 응원을 늘 하고 있는데, 직접 가보니까 그 중요성 또 여러 가지 의미를 다시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 그래서 그 감동 때문에 먼저 잠깐 말씀드렸고, 오늘 본론은 뭐 간단합니다. 협업, 컬래버레이션, 그리고 이제 콜라보노믹스 또는 컬래버노믹스라고 얘기하는데 이 얘기를 좀 하죠. 자, 우선 제일 처음에 여기 이제 학생들도 계시는데 제가 이제 학부에서는 전공이 심리학이고 대학원은 이제 경영학을 했는데 경영학 수업에 들어가면 제일 경영학 개론 이런 거 이제 할 거 아니에요. 가장 원 기본이 되는 거. 근데 경영이라는 게 뭐냐면 시너지 효과를 얻기 위한 것이다. 시너지 이펙트. 경영 자원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사람이겠지.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 자본, 그 다음번에 뭐, 예를 들어서 각종 물질적 기계 등등 토지 다 있을 텐데, 경영 자원을 잘 매니지먼트 해서 1 플러스 1이 2 플러스 알파. 2가 되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럼 경영할 필요가 없잖아요. 1 플러스 1이 2 플러스 알파가 되는 것이 바로 경영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근데 경영을 잘하면 알파가 커지는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는 2보다도 커져. 1 플러스 1이 2 플러스 알파인데 플러스 알파가 보통 2보다는 좀 작다고 생각하는데 아주 잘하면 더 커진다. 이렇게 배웠어요. 자, 그리고 이제 그때는, 뭐 예를 들어서 제조업 중심이니까 생산 관리, 그 다음번에 마케팅, 재무 관리, 뭐 인사 관리 쭉 다 있었는데, 물론 그 뒤에 이제 또 박사과정 같은 걸 또 했죠. 근데 오래전 얘기인데, 그때 제가 배웠던 방식으로 경영을 현재 한다면 결론은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망합니다. 바로 망한다. 자, 거기서 이제 경영은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게 쭉 있지만 경영을 하는 큰 목표가 우선 1 플러스 1은 2 플러스 알파라고 해서 우리는 맞아. 경영을 잘하면 알파가 커지는 거야. 잭웰치 같은 사람은 엄청 크게 만들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그게 아니고 X입니다. 1 플러스 1이 2 플러스 알파가 아니고 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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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나가는 겁니다. 자, 플러스와 곱하기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 거죠, 이게. 자, 3 플러스 3은 6이 되고 3 곱하기 3은 9가 되잖아요, 이게. 근데 예를 들어서 9 플러스 9 해보고 9 곱하기 9 해보세요. 완전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는 곱하기인데 그래서 바로 제가 이제 X경영이라는 것을 최근에 찾아냈어요. 나름대로. 경영학, 그 다음에 첨단 기술, 컬래버레이션 다 보니까 이제는 경영을 잘하면 플러스 시너지가 아니라 X 시너지가 나는구나. 그리고 이 경영을 제일 화끈하게 보여주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일론 머스크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나이가 지금 50 초밖에 안 돼요. 그래서 새파란 나이인데 더구나 호르몬이 밑에서 가난하게 고생하다가 회사를 차려서 뚝딱거리고 있더니 이제 전 세계 1등 부자가 됐어요. 그런데 더하기로 하면 제가 볼 때는 아마 수백 년 벌어야 될 돈을 이렇게 순식간에 어떻게 벌 수 있단 말인가? X 경영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자, 그러면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자, 인류는 끊임없이 이제 새로운 그 진전을 해 가는데 가끔가다 혁명적으로 발전되죠. 자, 첫 번째가 사실은 여기 써 있지는 않지만 농업혁명입니다. 자, 원래 인간은 농사 짓는 기술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냥을 하든가 뭐 칼 들고 가서 몽둥이 들고 가서 아니면 채취해서 먹고 살다가 농사 짓는 기술을 알게 된 거죠. 자, 농사 짓는 기술이 제일 중요한 거는 씨앗의 보존, 농수로를 만드는 거, 농기계를 만드는 거, 이런 등등이란 말이죠, 이게. 그러니까 엄청난 생산성을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농업혁명이 일어난 곳이 여러분 잘 아시는 이집트, 나일강변, 황하강변, 이런 데들이 농업혁명 때문에 엄청난 문명이 꼽혔던 거죠, 이제. 이집트 문명 등등등. 그리고 한동안 계속 그렇게 가다가 약 300여 년 전에 영국을 중심으로 한 유럽에서 산업혁명이 벌어졌는데, 혁명이죠, 혁명. 자,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전기, 이게 있는 거가 없는 건 어마어마한 차이죠. 자, 그래서 전기가 나타나고, 전기를 활용한 동력 기계. 인간의 노동력은 사실 뭐 체력의 한계가 있잖아요, 이게.
근데 기계 동력으로 움직이면 어마어마하게 움직일 수 있잖아요, 이게. 생산성은 제가 볼 때는 수십 배가 아니라 수백 배가 되는 거죠, 이게. 또 자동차가 나오잖아요, 이게. 이런 것들이 다 산업혁명인데, 이 산업혁명은 핵심은 제가 볼 때는 전기와 동력 기계 같아요. 전기와 동력 기계. 생산성을 수백 배로 높였다. 자, 그리고 기계의 발전. 이거를 올라탄 국가들은 어마어마하게 부를 누리고 강대국이 됐고,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이거를 먼저 받아들여서 유럽 열강과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간 데가 바로 일본이죠. 100여 년 전에 우리가 좀 만약에 산업혁명을 먼저 우리가 받아들였더라면 일본이 우리 식민지가 되지 않았을까? 그때는 뭐 강대국 무조건 다 식민 정책을 썼기 때문에 이런 역사를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어쨌든 놓쳤어요. 자, 그 다음번 인류는 이 산업혁명을 한 300년 끌고 가더니 또 한 번 어마어마한 수백 배의 혁명이 벌어졌는데 전기와 동력, 육체 노동을 생산성 뭐 수백 배 올리는 게 아니라 이제는 정보혁명은 컴퓨터가 들어온 거죠. 컴퓨터가 들어오니까 인간이 머리를 써서 계산하고 데이터를 처리하고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복잡한데 인간의 한계가 있는데 이거를 완전히 컴퓨터는 기계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로 들어오는 거죠, 이게? 블루 칼라 혁명이 산업혁명이라면 이제는 화이트 칼라가 그래서 화이트 칼라가 이제 컴퓨터를 쓰게 되니까 어마어마한 관리 혁명이 또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정보혁명이 벌어졌는데 이게 약 30년 정도 1980년 제3의 물결이 나온 이후에 약 30년가량이 정보혁명인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대한민국이 요새 아시안게임 하는 거 보니까 좀 일부 종목은 세계적 수준 아닌가요, 우리가? 너무 잘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요새 해외를 나가보면 한국 사람을 만나면 먼저 말을 걸고 그리고 한국 제품을 보면 먼저 쓰려고 들어요. 이렇게 대한민국이 엄청난 발전한 게 뭔가 봤더니 제가 볼 때는 산업혁명은 놓쳤지만 정보혁명에 관한 한 우리가 세계적인 모델 국가입니다. 어제 저녁에 사실 어떤 모임이 있어서 오명 전 부총리님을 만났었어요. 오명 부총리님은 흥사단 여기도 아카데미에서도 오랫동안 이끌어 주셨는데 너무 반가워서 이런저런 얘기를 또 나눴는데 그분이 육군사관학교를 나오고 그다음 서울공대 전작과 뉴욕 대학의 또 전자공학 박사 그리고 청와대에서 과학기술 비서관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우리 과기부 다 이끌어서 등극했는데 그때 나왔던 슬로건이 뭐냐면 산업화는 늦었지만 정보화는 앞서가자. 아, 저는 그 슬로건 누가 만들었는지 하여튼 정말 기가 막히잖아요. 뼈저린 산업화는 늦었지만 정보화는 앞서가자. 그래서 그때 광케이블을 전국에 다 깔았는데 광케이블은 정보통신의 기본 안에 이게. 경부고속도로가 있다면 물류, 정보통신은 광케이블인데 어제 재미난 얘기가 나왔어요. 어제 마침 그 또 저 정부에서 그 담당했던 인터넷 최초 담당했던 또 고위공직자도 같이 있었기 때문에 얘기를 들어봤더니 그때 얼마나 세게 깔았는지 지금도 여유가 남아 있습니다. 광케이블 여유가. 정말 미친 듯이 후회가 뭐죠, 이게. 아, 우리가 신문명, 혁명을 놓쳤기 때문에 그 뼈저린 고통을 겪었는데 이제 새로운 문명이 온다고 하니 과감하게 도전하자. 그리고 세계적인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코리아가 잘 나가는 이유는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다. 어, 온 국민이 정부와 국민, 기업 힘을 합쳐서 정보화에 올인을 했기 때문에 정보화 교육도 하고 광케이블도 깔고 컴퓨터 보급하고 IT 산업 뭐 저는 뭐 그때 방송을 오래 했기 때문에 IT 산업 발전한 거 그분들과 인터뷰 다 기억이 생생한데 거품도 많이 꼈죠. 이제 시행착오도 겪고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전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정보화 열풍 이 덕분에 뭐냐면 이게 이제 자라가지고 지금 뭐 네이버도 나오고, 그다음번에 IT 산업도 되고, 우리가 이번 도산 안창호함, 우리나라가 만든 잠수함인데, 요새 방산이 뜨는 건 뭐냐면, 원래 그 오리지널 제조는 주로 미국이나 독일이나 영국에서 하는 겁니다, 이게. 뭐 탱크도 만들고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근데 요새 왜 한국산이 이렇게 뜨느냐? 이게 요새는 거기 소프트웨어가 들어가야 돼요. 근데 한국의 그 IT가 들어가면서 어마어마한 시너지를 또 내고 있거든요, 이게. 어쨌든 정보 혁명이 저는 이제 제 나이가 있으니까
공군 장교를 마치고 사회 나왔을 때 정보화 사회가 딱 맞닥뜨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겁도 없이 뭐 눈이 작으면 겁이 없다 그러더니 회사를 때려치고 퇴직금 받아서 여의도에다가 정보전략연구소 이렇게 차리고 나는 독립운동 하는 마음으로 정보화 운동을 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뛰어 들어간 거죠. 이게. 자, 그리고 이게 30년 정도 지나니까 또 바뀌더라고요.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문명이 또 나타난 거예요. 그럼 제4차 산업혁명은 정보혁명하고 뭐가 다르냐? 맨 위에는 전기와 동력기계, 두 번째는 컴퓨터, IT, 정보통신. 그러더니 4차 산업혁명은 소위 말하는 AI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단순한 계산이 아니라 이제는 여러 가지 창의적인 것까지도 그다음번에 인간의 다양한 두뇌 활동의 상당 부분을 AI가 이제 커버하게 되는 거죠. 혁명이죠, 이게. 그래서 지금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됐는데 저 용어가 정식으로 나온 거는 2016년부터입니다. 다보스 포럼에서 클라우스 슈밥이 정보화가 끝난 것 같다. 그렇게 이제부터는 제4차 산업혁명이라고 이름을 붙이자라고 붙였지만 이제 제가 이거를 쭉 연구하고 강의하고 뭐 방송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1980년부터 약 30년, 2010년까지가 정보화 사회고 그리고 이제 끝마무리해서 시들다가 정식 이름만 2016년에 붙었지 실제로 4차 산업혁명의 여명, 마침은 아니지만 새벽은 2010년부터 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면 산업혁명은 300년, 정보화 사회는 30년, 감 잡으셨죠? 팍팍 줄어드는 거. 그럼 4차 산업혁명은 몇 년 갈 것 같아요? 클라우스 슈바프한테 기자가 물어봤다니까요. 몇 년 갈 것 같으냐? 그랬더니 아마도 20년가량. 그럼 2010년부터 20년이면 몇 년에 끝나는 거예요? 2030년이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길어봐야 2030년이면 지금부터 7년 남았는데 그러면 4차 산업혁명 끝나는 거예요. 이게. 끝난다고요. 그리고 끝나면 당연히 뭐가 올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같은 이렇게 네이밍을 한다면 제5차 산업혁명이 2030년쯤부터는 시작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올해가 강의한 지가 만 40주년인데 평생 이런 강의를 하고 연구하고 하는 사람인데 앞으로 뭐가 되는 거지? 뭐가 오는 거지? 큰 변동은 뭐고 거기서 뭘 기회와 리스크는 뭐지? 이런 걸 연구하는데 제가 볼 때는 당연히 요새 뭐냐면 5차 산업혁명은 뭐야 이거. 이게 궁금하단 말이죠. 뭐 7년밖에 안 남았는데 보니까. 그래서 이거를 지금 엄청나게 깊이 들여다보고 있는데 가장 제가 볼 때는 크게 달라질 게 뭐냐면 우주시대가 열린다. 이게 뭐 기술로만 끝날 문제가 아니라 아예 인류의 영역 자체가 완전히 달라진다. 그리고 정말 운 좋게 잠수함 속까지 도산한 청함 들어가 봤지만 앞으로 뭐야 심해로 들어간다. 심해로. 그 어마어마한 바다, 전 세계에 어마어마한 바다를 인간의 기술적 한계 때문에 지금까지는 제대로 커버를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제가 볼 때는 해저 주택, 해저 공원, 해저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사실은 오늘 아침에 또 강의를 들었어요. 조선 산업의 미래 그리고 조선업과 AI의 결합 이런 걸 아침에 또 강의를 들었는데 앞으로 그러면 잠수함의 군사 안보적인 활용 말고 산업적 활용은 뭐가 가장 중요할까라는 질문을 제가 했더니 그 서울대에서 이제 해양학 박사로 오랫동안 강의를 해오고 지금 은퇴한 분인데 뭐 세계 무슨 해양학회 또 학회장이기도 한 이런 분 말씀이 뭐냐면 거기에는 뭐 다른 걸 떠나서 일단 두 가지는 있을 겁니다. 하나는 뭐냐면 해저에 어마어마한 자원들이 있다. 희귀자원, 히토리 같은 걸 포함해 자원이 있다. 그리고 더 아마도 중요한 거는 아마도 이제 파워인데 아마도 신약 물질들이 지금까지 우리가 못 봤던 신약 물질들이 엄청나게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활용한 새로운 산업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제가 볼 때는 뭐 해저 공원이나 해저 주택만 나와도 어마어마한 일인데 하여튼 이런 것들을 해서 이제 바다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 더구나 이제 잠수함 같은 거는 무인 잠수함, 무인 로봇, 이제 로봇 등등이 있으니까 훨씬 더 커버가 되겠죠. 일단 우주와 심야만 보더라도 어마어마한 거죠.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이 뭐냐. 지금까지는 전문가를 위한 인공지능이었다면 전문가들은 인공지능 쓴 지가 벌써 한 20년 동안 다 썼어요. AI를. 병원에서 쓰고 학교에 쓰고 연구소 쓰고 다 썼는데 요새 챗GPT가 나오면서 뭐가 된 거죠, 이게?
일반 시민이, 일반 소비자가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시대로 완전히 바뀐 거죠. 이런 것들이 가져오는 거.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앞으로 5차 산업혁명에서 중요한 일은 인간과 휴머노이드, 인간과 로봇의 동거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이제 확신을 하는데, 일론 머스크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년부터 시판하겠다. 한 2만 불짜리. 테슬라 보시죠. 테슬라 본. 한 뭐 2, 3천만 원짜리 앞으로 이제 인간 닮은 로봇이 집집마다 나타나기 시작하면 제가 볼 때는 저는 확신하고 있는데 저는 앞으로 7년 안에 7년 정도 되면 어지간한 집에는 다 뭐냐면 인간 로봇이 다 들어와 있게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어요. 자, 이게 들어온다면 이제 퇴근하고 집에 가면 애가 뭐해? 문도 따주고 그다음번에 야, 노래 좀 불러봐. 자, 아리야, 뭐 틀어줘가 아니고, 야, 네가 노래 좀 해봐. 이름도 다 있고, 커피 좀 끓여와. 이거 어지간한 거 다 될 거야, 아마. 애 좀 데리고 놀아. 그 다음에 제가 볼 때는 지금 뭐 강아지하고 지금 고양이 엄청나게 늘어났는데, 제가 볼 때는 AI 지금 저 강아지, 반려견, 제가 볼 때는 이미 뭐 다 출시는 돼 있어요, 그런 것들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빠르면 3, 4년, 길어봐야 7년이면 이것이 달라질 것이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분은 꿈 같은 얘기다. 공상과학 같다. 과연 그럴까? 그럼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옛날에 저는 그런 강의를 했었는데 앞으로 집집마다 컴퓨터가 한 대 이상씩 다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는 강의를 했죠. 정보사의 초기에. 그때 컴퓨터는 누가 썼죠, 이게? 연구소에서, 관공서에서, 대학교에서 쓰던 건데 제가 집집마다 한 대씩 다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고 강의를 하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그 비싼 거, 그 사이즈 큰 거가 왜 가정에 들어가는 거지? 질문 있습니다. 그럼 컴퓨터가 가전제품이란 말입니까?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 뒤에 세월이 흐르고 보니까 집집마다 한 대가 아니고 방마다 한 대. 그리고 아예 들고 다니고 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볼 땐 그거 생각한다면 지금 뭐 7년 뒤에 휴머노이드가 집에 한 대씩 들어온다는 거에 대해서 뭐 전혀 문제 없어요. 그리고 밖에 뭐냐? 경찰. 인간 경찰과 로봇 경찰이 협동 근무하는 거죠. 뭐 2인 1조로 다니면서. 근데 로봇이 좋은 점은 뭐냐면 인명 손상이 안 가잖아요. 사람은 흉악 범하고 대체하다 잘못하면 총 맞으면 죽고 이렇게 되는데, 근데 로봇이 가서 대체하는 거는 뭐 이런 거죠. 그다음 로봇 솔저도 있고 다양한데 이런 것들이 이제 아마 제가 볼 때 5차 산업혁명.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하자면 엄청난 것들이 이제 바이오, 유전공학 이런 것 때문에 인간 수명이 획기적으로 달라지는 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현재는 한 뭐 140세 정도 이렇게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아마도 5차 산업혁명을 거치고 나면 인간 수명 뭐 9988이라는 말은 이제 정말 전설의 고향이고 제가 볼 때는 200살 정도로 도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 추정컨대는. 그래서 잘 버텨보세요, 오랫동안. 버티면 나중에 200살 살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러분 잘 보시면 제가 그냥 4차 산업혁명 하나만 얘기하면 뭐 그럴까 하는데 인류는 이렇게 발전해 온 거예요. 물론 5차 산업혁명이 끝나면 이름은 4차, 5차라고 붙을지 뭘가 붙을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저는 정보혁명을 제3의 물결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제3의 물결 끝나면 제4의 물결이 나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클라우스 슈밥이라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다보스 포럼의 힘을 이용해서 이제부터 4차 산업혁명이야 라고 브랜드를 붙이니까 그걸로 끌려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5차 산업혁명이라는 말 대신에 다른 이름이 또 붙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저도 한번 붙여봤어요. 다른 이름 붙인 게 바로 뭐냐면, X혁명이다. 5차 산업 X. 왜 X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우선 시너지가 X 시너지로 다 바뀐다는 게 결정적인데, 왜 X 시너지가 될까를 생각해 봤더니, 첫째는 첨단 기술 때문에, AI를 포함한 첨단 기술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시너지와 다른 어마어마한 시너지가 나온다. 또 한 가지는 뭐냐? 첨단 기술, 정보통신, 인간의 의식 이런 것들이 달라지면서 연결 경제, 모든 게 연결된다는 거죠, 이게. 옛날에는 다 구역이 있었어요. 분업, 칸막이가 있고, 국경이 견고하고. 그런데 이제는 연결되니까 제가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컬래버레이션, 협업에 의해서 어마어마한 X 시너지가 나온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X혁명이라고 붙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거를 이미 감 잡고 붙인 사람이 일론 머스크. 자, 트위터 이름도 X로 바꿔놓고, 그리고 스타링크도 X고, 하여튼 다 갖다 X다 전부 붙이는 거죠.
테슬라 X, 테슬라봇 X, 심지어는 오래전에 애 낳았는데 애 이름도 다 X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그래서 제가 요새 X에 미쳐가지고 그냥 꿈에도 나서 X가. 엑스맨, 엑스맨 있잖아요. 이상한 짓 하는 사람 내부에 들어와가지고. 자, 그리고 탁월하다 할 때 엑셀런트도 X, XX 등급. 그 다음번에 미지의 세계, 프로젝트 X. 자, KFX. 지금은 21로 이제 성공을 했지만 초기에 연구할 때는 거기 뭐냐면 KFX. 앞으로 국산 초음속 전투기 프로젝트 X는 미래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X가 이제는 대세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X혁명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는데, 그리고 경영도 X경영을 해야지 플러스 경영해갖고는 안 된다. 이렇게 아예 강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이런 얘기 했더니 또 이상한 사람 항상 이제 X새끼는 뭡니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자, 어쨌든 X가 그렇게 확 퍼져나가는데 제가 가장 전율을 느낀 건 뭐냐면 결국 X의 시너지 효과는 플러스와 전혀 다르다. 이게 진정한 혁명이다. 그러면 그 시너지가 X 시너지가 나오는 원천이 뭘까? 원천이 바로 말씀드린 대로 AI를 포함한 첨단 기술과 컬래버레이션 이런 것들이다라고 이제 제가 찾아낸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결국은 이제 바뀌어야 돼요. 경영도 바뀌어야 되고 리더십도 바뀌어야 되고 인재도 바뀌어야 되고. 근데 사람들이 바뀌더라고요, 보니까. 어떻게 바뀌느냐? 자, 호모 우니버살리스. 자, 이게 뭐냐면 두루두루 다 잘하는 사람. 자, 히라보, 호모 우니버살리스. 대표적인 인물은 레오나르도 다빈치. 자, 다빈치는 직업을 제가 검색을 해봤더니 30몇 개가 나오는 거예요. 다빈치 직업이 뭐죠? 우선 아무거나 떠오르는 대로. 조각가. 또 뭐예요, 이게? 아, 큰 소리로 얘기를 해보세요. 관계없어요. 조각가니까 당연히 화가이기도 하고, 예? 건축가이기도 하고, 아, 그리고 아주 엄청난 해부학자였습니다. 의사이기도 하고, 자, 또 뭐가 있을까요, 이게? 시인이기도 하고, 그 찾아보니까 기가 막히게 나오네. 탁월한 요리사. 하여튼 뭐 이게, 근데 지금 30몇 가지가 다 튀어나오는데, 이 사람이 시체를 전부 해부해가지고 뼈만 그린 것도 있고, 그림이. 지금 남아있는 게, 장기만 그린 것도 있고, 뭐 창자만 그린 것도 있고, 심장이 다 있는데, 이게 현대의학에서 그냥 쓸 수 있을 정도로, 더구나 화가니까 뭐 디테일하게 해놨단 말이죠, 이게. 30몇 가지가 이게 대충대충 넓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하나가 거의 전문가 수준인데 수십 가지를 두루두루 다 알고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바로 호모 우니버설리스라는 사람이 이런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질문. 이런 호모 우니버설리스,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사람은 태어나는 겁니까? 교육 훈련을 받는 겁니까? 어떨 것 같아요? 예? 교육 훈련에 의해서 제가 볼 때는 그때 인간의 수명이 그렇게 길지도 않았으니까 교육받을 시간도 그렇게 많지도 않았을 거야, 아마. 자, 그런데 제가 볼 때 물론 교육훈련 없이는 불가능하지만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상당 부분은 타고났을 거다, 아마. 상당 부분은. 그러니까 머리도 비상하고, 그 다음 우리가 멀티지능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골고루 지능들이 다 대단한 지능이 아니었을까. 자, 어쨌든 모든 사람이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이 태어난 건 아닐 거예요, 아마. 근데 그 뒤에 이제, 한참 세월이 흘러가면서 사람들이 뭐냐면 모든 것을 저 천재처럼 다 잘할 수는 없다는 걸 이제 대충 알게 되고 그러지 말고 한두 가지만 잘하면 돼. 한두 가지만 잘하면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도와가면서 하면 되는 거예요.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이게 소위 과학적 관리, 분업 시스템 이런 걸 이제 특히 산업혁명에 만들게 됐는데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대학교도 뭐죠, 이게? 초기에는 문과, 이과가 없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나중에 뭐냐면 문과, 이과, 다시 학과를 또 쪼개서 학문의 세분화, 학문의 심화, 이렇게 발전해 간단 말이죠, 이게.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는 또 장인도 뭐냐면 한 가지만 잘하면 먹고 산다. 여러 가지 어떻게 다 하란 말이냐, 인간인데. 이렇게 흘러와서 소위 말하는 스페셜리스트. 가 나온 거지, 스페셜리스트. 한 가지만 아주 잘하는 사람들. 근데 이게
갑자기 이게 또 확 뒤집어진 게 뭐냐면 스티브 잡스가 나타났단 말이죠, 이게. 이게 완전히 레오나르도 다빈치 거하고 똑같은 사람입니다, 이게. 이 사람 보니까 애플, 이거 기술 회사 아니야. 애플은 꿈이 있어야 돼. 그 다음번에 뭐냐면 디자인력이 좋아야 돼. 상상력이 좋아야 돼. 경계는 필요 없어. 연결하면 돼. 전혀 새로운 시라는 거란 말이죠, 이게. 그러고 보니까 그 애플이라는 그 기술 회사를 운영하면서도 뭐 명상에 심취한다든가 인도 철학을 파고든다든가 이 전혀 다른 사람이 캘리그래프에 빠진다든가 그래서 두루두루 이것저것에 관심을 갖고 경계가 없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이 스티브 잡스라는 인물이 제가 볼 때는 바로 호모 유니버설리스의 부활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보화 사회를 이끈 사람 중에 가장 위대한 인물로 한 명을 꼽으라면 저는 당연히 스티브 잡스, 빌 게이츠보다는 훨씬 더 탁월한 영향을 많이 미쳤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을 저는 평생 공부를 하면서 물론 대학에서 뭐 석박사과정 공부도 하고 가서 강사로 교수로 강의도 했지만 저는 조금 제 살아온 경우가 다른 것이 뭘 연구할 때는 어떤 학설, 어떤 이론, 역사적 사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제가 심리학 공부를 해서 그런지 몰라도 인간 연구를 해야 됩니다. 주요 인물에 관해서 아예 태어날 때부터 자라나 살아온 경로, 그 사람의 속으로 가졌던 어슬적 꿈, 이런 모든 것을 이해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이 인물 탐구에 저는 많이 깊이 빠져 있는 사람인데 스티브 잡스라는 인물을 어떻게 태어났고, 어떻게 자랐고, 왜 창업했고, 그 다음번에 부모와는 왜 갈등이 있었고, 그 다음번에 또 왜 혼외자 딸과는 그런 갈등이 생기고 이런 것들을 소위 말하는 심리학적으로도 접근해 가서 분석을 한 거죠. 그리고 왜 이 사람은 남과 다른 주장을 할까? 그러니까 제가 한참 스티브 잡스에 미쳤을 때는 물론 다행히 요새는 뭐죠 이게 스티브 잡스에 관한 책이 워낙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인터뷰한 게 많고 또 한마디 뉴스 나오고 이건 또 뭐야? 그렇게 계속 딱 들여다보니까 한동안 제가 꿈만 꾸면 스티브 잡스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꿈에 일어나면 이제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와이프가 뭐냐? 스티브 잡스하고 조금 전에 인터뷰를 했는데 뭐라고 하던데 꿈 좀 깨라. 깼잖아 지금. 근데 요새 이게 바뀌었어요 지금. 스티브 잡스는 이제 안 나오고 전부 요새 일론 머스크만 나오는 거예요. 이 일론 머스크가 나와서 하는 말이 대부분이 이제 X 시대다. XX 뭐가 그리고 X도 하나가 아니고 X로 딱 곱해봐라. 얼마나 세지나. 그래서 요새 일론 머스크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마침 일론 머스크 이제 평전 같은 게 나온 거죠.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아주 잘 써진 책입니다. 뭐냐면 심리, 일론 머스크의 심층까지도 다 분석한 내용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성장 배경부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정말 이거는 다 읽어봐야 돼요. 그리고 저는 이미 일론 머스크에 관한 칼럼을 몇 개 썼는데 일론 머스크는 이런 어마어마한 X에 빠져가지고 하고 천재적인 것도 있고 호모 유니버설리스트 질도 다 있지만 제가 우려하는 건 뭐냐? 이거 조금 수상한 게 있다. 그래서 칼럼 제목이 뭐냐면 일론 머스크의 윤리 지능은 얼마일까? 이걸 제가 쓴 지가 한 달쯤 된 것 같아요. 일론 머스크의 윤리 지능은 얼마일까? 윤리는 잘 모르겠어요. 특히 뭐냐면 이 사람은 복수심을 갖고 있어요. 심리학적으로. 자, 남아공에서 태어나가지고 학교 가서 학폭을 당해가지고 밤낮 터지는 거예요. 억울하게. 학폭, 여러분 글로리 보셨잖아요. 그 억울하게 짝이 없는 일이 벌어져요. 분하고 억울한데 터지고 집에 오면 아버지한테 또 터지는 겁니다. 왜 맞고 다니냐고. 그러니까 되게 그렇게 되면 가정에서 감싸줘야 되는데 거기서 학교 가면 학폭, 집에 오면 또 아주 그냥 포악한 부친. 그래서 이번에 그 책에 뭐라고 써 있냐면 어떻게 기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상상을 해요. 탈출구가 뭐냐? 자기가 슈퍼맨이다. 슈퍼맨에 대해서 지구를 구한다. 그리고 나쁜 놈들, 나를 괴롭힌 놈들 다 응징한다. 이 상상을 하면서 결국은 숨을 쉬고 살아났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렇게 어렸을 때 힘들게 자랐는데 그리고 사업 초기에 자기가 차린 회사에서 쫓겨나기도 했는데 성질이 좀 까칠해가지고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됐어요. 미국 정부 말도 안 들어. 스타링크 좀 우크라이나에 더 쓰게 지원하라고 했더니 못하겠다고 나자빠지고 제가 볼 때는 우크라이나 전쟁 벌어지니까 처음에 러시아에서 이제 아무래도 통신망부터 깨기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발전소 깨고. 근데 스타링크를 지원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통신이 다 돼서
전투를 우크라이나가 유리하게 끌고 갔는데, 그 다음번에 또, 난 못하겠다. 지원 안 한다. 더 너무 깊숙이 나가는 거 싫다. 3차 대전 생기면 누가 책임질래? 난 못한다고 나잡혀진 거예요, 이게. 그래서 보면은, 그럴듯한 명분이긴 하지만, 제가 심리학적으로 분석해 보면, 나 우습게 보지 마. 나 이제 뭐냐면, 이 정도 컸어. 그러니까, 언론도, 그 다음번에 기업도, 그 다음번에 국가조차도, 위대한 미국조차도 나를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건 나는 이제 못 참어. 이거는 마찬가지예요.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돈을 더 많이 벌 겁니다. 더 영향력이 더 커질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미국 대통령을 이 트럼프 지지자거든요, 이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아마 저 소위 말하는 킹 메이커 역할을 또 하려고 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과 권력을 다 쥐고 있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 뭐냐면 나 그동안 너무 억울하게 살았는데 못 참겠어. 글로리도 복수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 내용 보면. 나 괴롭혔던 놈들, 그리고 이상한 놈들, 내 마음에 안 드는 놈들 한 번 쓸어봐야지 안 되겠어. 라고 마음먹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아, 좀 간단치 않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명분은 그럴듯해요. 명분은. 자, 지금 인구가 자꾸 줄어든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된다니까 자기가 정자를 기증할 테니까 필요한 사람 갖다 쓰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회사 직원들한테 그래서 어떤 여직원이 또 그 직원도 이해가 잘 안 되긴 하는데 모르겠어요. 그 일론 머스크의 정자를 활용해서 쌍둥이를 낳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와이프한테 그랬어요. 살다 살다 내 정자를 재능 기부하는 놈 처음 봤다고. 응? 몰라, 이게. 다른 사람 상상이 우리나라 같은 그렇겠다면 아마 난리 나지 않겠어요, 이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이 일론 머스크는 지구를 구하는 슈퍼맨이 될지, 헐리우드 영화에 나오는 빌런이 될지, 그거는 아직 전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현재 우주의 우리 저 인류의 영역을 팽창시키고 기술 수준을 높이고 비즈니스를 통째로 엎어버리는 혁명을 주도하는 사람은 현재 일론 머스크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누군가 그럴듯한 또 용어를 하나 만들어냈는데 그 용어가 뭐냐? 머스크노믹스. 일론 머스크 이름에다 이카노믹스를 붙여가지고 머스크노믹스대로 바뀌었다. 저는 제가 쓴 표현은 X혁명인데 어떤 사람이 그럴듯하게 머스크노믹스라는 표현을 쓴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잘 보시면 이제 이런 돈키호테 같지만 새로운 혁명을 주도하는 인물들이 지금 이제 끌어가는 소위 말하는 5차 산업혁명 시대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호모 우니버살리스라는 말을 했는데 그거와 이제 거의 같은 말이 폴리메스라는 말이 또 있어요. 폴리. 이건 뭐냐면 두루두루 이것저것 다 잘하는 사람이죠. 다재다능한. 그래서 우리 사전을 찾아보면 폴리메스는 박식가라고 나와요. 박식하다고 할 때 박식가. 두루두루 다 잘해요. 자, 뭐 대표적으로 이제 아인슈타인. 아인슈타인은 물리학의 천재다. 수학을 잘한다. 자연과학의 뭐 천재다라고 얘기했지만 바이올린 연주가거든 이게. 음악 예술에도 조예가 깊은 사람이고. 그다음 번에 지금 브라이언 메이라고 지금 저 그룹 퀸의 기타리스트인데 이 사람이 천체 물리학 박사가 돼가지고 요번에 새로운 책을 냈더라고 보니까 원래 천체 물리학과를 다녔는데 기타를 잘 치니까 퀸 멤버로 들어와서 끌려 들어가가지고 워낙 그게 인기가 있으니까 거기 가서 공연하고 전 세계 돌아다니다가 나중에 이제 해체되고 나니까 나 원래 나 물리학에 관심이 물리학에 있어. 그래서 다시 석박사 해가지고 천체 물리학 박사가 됐어요. 어제 뉴스를 보셨겠지만 앞으로 문과, 이과 이런 건 이제 없다. 앞으로 융복합 인재를 기르겠다. 입시 제도도 다 통째로 바꾸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호모 우니버살리스 폴리메스 쪽으로 이제 옮겨가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의 씨앗을 뿌린 사람은 당연히 누구냐면 뭐 스티브 잡스요. 2010년 그러니까 이제 2010년인데 죽기 1년 전이라서 이제 눈이 퀭해요 보면은. 자, 근데 이 유명한 사진인데 테크놀로지 리버럴 아츠. 위에 거는 기술, 과학, 이공계. 밑에 것은 역사, 철학, 문화, 예술, 뭐 심리학 이런 거란 말이죠, 이게. 이게 산업혁명 이후에 이렇게 딱 쪼개져 있던 거를 이 사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부터는 이거 다 융합된다. 연결된다. 자, 그럼 여러분 창조력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원천 창조는 뭐냐? 학문의
세분화, 심화, 깊이 들어가서 한 우물을 깊이 파서 끄집어내는 에디슨 같은 사람이 원천 창조 시대고, 그 다음번에 모방 창조를 거쳐서 이제는 융복합 창조인데, 이런 용어들이 기억이 나죠, 여러분들? 컨버전스, 크로스오버, 자, 퓨전, 이런 것들, 이런 커넥티드, 이런 것들이 다 같은 얘기인데, 한동안 정보화 사회가 이제 진전되고 나니까 전부 그런 용어들이 막 나오면서 연결 경제, 연결된 사회, 커넥티드 소사이어티, 컨버전스 뭐 이런 것들이 다 나와요. 음악도 크로스오버 음악, 퓨전 국악 뭐 튀어나온 계속 융복합. 그래서 사람들이 연결하라 이런 책도 나오고 연결 컨버전스는 나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놓친 게 빨간 글씨입니다. 그러니까 창조는 연결하는 능력이라는 말로 다 떠들고 있는데 제가 유심히 들여다봤더니 그냥 연결이 아니고 창조는 서로 다른 거를 연결하는 것이 융복합 창조다. 같은 거 연결해봐야 뭐 그 창조가 될 게 없어요. 제가 아주 쉽게 설명드리는데 소주에 소주를 타면 맛이 안 바뀐다. 양만 들어요, 양만. 그렇잖아요. 같은 소주니까 소주에 맥주를 타면 다른 술을 타면 폭탄주는 맛이 달라진다고요. 그러니까 폭탄주 마실 때는 이 융복합 창조주라는 걸 알고 마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이 섞을 때 융복할 때 뭐냐면 소주를 더 많이 넣느냐 맥주를 많이 넣느냐에 따라서 맛이 달라지잖아요. 그 여러분 잘 보시면 서로 다른 걸 연결하는 것이 바로 융복합 창조인데 다른 걸 연결하려니까 다른 걸 알아야죠. 깊이는 몰라도 뭔지 이해는 해야 연결을 하든 말든 할 거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바로 한 가지 전공, 자기 것만이 아니라 남의 거를 알아야 된다. 남의 거를. 그래서 이제 문과, 이과의 경계도 달라지고, 그 다음번에 다른 걸 연결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심리학 공부를 제가 하길 잘했는데, 간단한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같은 것끼리 연결할 때는 사고 날 일이 거의 없어요. 자, 끼리끼리는 사고 날 게 별로 없는데, 문제는 다른 걸 연결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요새 중동사태 같은 종교가 다르든가, 종족이 다르든가, 하여튼 뭐 빈부가 다르든가, 뭐 다르면 연결하고 할 때 이 충돌이 벌어진단 말이죠, 이게. 그래서 다름을 연결해서 잘 될 때는 좋은데, 융복합 창조인데, 이게 다름을 연결해서 잘못될 때는 충돌, 마찰, 갈등, 심지어는 전쟁이 벌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지구촌이 한쪽은 어마어마한 생산성 향상, 과학의 발전 등등 좋은 면이 있는가 하면 한쪽에서는 가장 지금 대립과 갈등이 또 심해지죠. 자, 다름을 연결했더니, 융합했더니 충돌, 마찰, 갈등, 혼돈 이런 게 생기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제 리더십이 달라져야 되는 것이 다름을 어떻게 잘 연결해야 도산 정신대로 정말 이게 화합과 통합과 질서와 이런 게 가능할까?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걸 사전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그래서 스티브 잡스가 수없이 나타났는데 말년에는 눈빛이 많이 이제 탁해졌지만 요 한창 때 요 사진인데 요때 보면은 정말 천재적인 눈빛이 뭔가 흔적이 좀 있어요. 이런 것들을 다 찾아냈는데 이 사람 자신도 어느 대학에서 한 가지만 전공하고 그냥 평범한 가정에서 이렇게 어떤 울타리 안에 살았더라면 이런 혁명화적 기질을 발휘를 못했겠죠. 자, 이렇게 이제 진전이 되다가 요번에 이제 탑건 매버릭이라는 영화를 이제 저도 보고 감동을 했고 우리 또 김철균 원장님하고는 또 요거에 대한 강의도 들었어요, 이제. 강의 들었는데 이 메시지가 재미난 것이 이 탐 크루즈가 고참 대령이란 말이죠, 이게. 자기 동기생은 제독이 돼 있어, 장군이. 왜 승진을 못했느냐? 고집불통이에요. 그리고 자기 소신이 너무 강해.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야, 너 어차피 장군 안 되니까 옷 벗고 나가라. 그랬더니 한단 또 소리가 뭐냐면, 나는 군대 체질이기 때문에 못 나가겠다고. 그래, 이런 사람은 이제 한직으로 보내는 수밖에 없죠, 이게. 그래서 간 데가 뭐냐면, 탑건 스쿨로 보낸 겁니다. 막강한 전투기 조종사를 양성하는 학교 이름이 탑건 스쿨이에요. 물론 이건 해군 얘기입니다. 항공모함. 미국은 공군보다 해군 조종사들이 훨씬 더 프라이드가 강하죠. 험하기도 하고. 근데 제독이 뭐라고 이걸 살짝 비꼬느냐면, 야, 지금 인공지능 시대야. 무인기 시대고,
근데 이렇게 뭐 막강하고 무슨 뭐 정신력이 투철하고 이런 조종사들이 있어서 뭐 승리하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나온 얘기가 It's not the plane. 전투기가 아니라 It's the pilot이라는 건 이 사람 주장이고 전투기가 아니라 조종사가 중요한 거에 전통적 관점이고 이 제독은 뭐라 그러냐면 전투기가 아니고 조종사가 중요하다고 지난 얘기야. 이제는 무인기 그리고 인공지능 조종이 나오는 유무인 복합 나오는 거야. 이런 논란이 계속 벌어져요. 그래서 이 영화를 보면 4세대 전투기, 5세대 전투기도 나오고 뭐그 중령, 뭐 부하, G10까지 나오고 아주 재미난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제가 같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같은 기술일 경우에는 같은 무기, 같은 기술일 경우에는 사람의 역량에 따라서 차이가, 승패가 결정되고, 그러나 아무리 탁월하고 용맹한 조종사라 하더라도 4세대 전투기 가지고 5세대 전투기 이길 수는 없다. 실제로 불가능합니다. 5세대 전투기는 뭐냐? 우선 뭐 속도가 다르고, 스텔스, 안 걸리고, 심지어는 F-35 청지에 와 있는데 자동 이착륙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전투기 조종사가 쓰고 있는 헬멧이 한 대가 4억 원짜리입니다. 4억 원짜리. 4억 원짜리 컴퓨터 쓰고 있는데 그 계기판 수도 없이 해서 계기판을 안 봐요. 말하면 바로 허리에 다 뜯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시뮬레이션을 해봐도 F-35는 한 대도 떨어지지 않아요. 공중전 해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시면 사람이 중요한 겁니까? 기술이 중요한 겁니까? 테크가 중요합니까? 탤런트가 중요합니까? 이런 질문을 하면 정답은 뭐냐? 둘 다 중요하다. 둘 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사람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물론 뭐 인본주의로 따지면 사람 중요하다 하지만 제가 얘기하는 건 역량, 성과, 승패 결정할 때는 보면 자, 아무리 탁월한 사람도 낡은 기술 가지고는 이길 수 없다. 그래서 사실은 둘 다 기업도 마찬가지. 그래서 올해 저는 이제 학부는 고대 나왔으니까 고대 경영학과 뭐 얼마나 좋은 학과입니까 이게. 고대에서도 상위 랭킹 들어있는 학과인데 거기만 나오면 취직 다 잘 됐잖아요. 근데 2023년 올해 고대 경영학과 나온 사람들이 은행, 증권, 보험에서 많이 떨어진 거예요. 처음 벌어진 일, 처음. 학교가 발칵 뒤집어진 거예요. 아니 고대 경영학과가 은행에 떨어진다고? 뭐야 이거. 그래서 알아봤더니 공대 출신을 잔뜩 뽑은 거예요. 공대 출신. 금융권에서. 공대를 많이 뽑는 바람에 경영학과 뽑는 수가 줄어드니까 고대까지 영향을 받은 거죠. 이유는 뭔지 아시겠죠? 이제 금융권가 뭐로 가는 거예요? 인공지능, 기술경영, 데이터 사이언스 다 바뀌잖아요. 그리고 지금 보면 점포수 자꾸 줄이고. 그러니까 결국은 은행 경영 자체, 금융권이 다 바뀌니까 이공계를 뽑는 것이 오히려 공대 뽑는 게 유리하다. 그리고 무조건 합격하는 사람 누군가 봤더니 공대를 나와서 MBA 한 사람은 그냥 다 합격시켰대요. 이번에. 금융권에서. 그러면 학교에서 뭐냐 학생들한테 야, 너도 선배들 올해 쓴맛 봤으니까 지금부터 시험 공부 더 빡세게 해. 그럼 내년에 합격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해봐야 의미가 없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바로 금융권이 원하는 인재가 뭐야, 이제. 뭘 원하는 거야. 그래서 경영학과의 카리큘럼을 바꿔주지 않으면 이제는 뭐 합격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제가 배운 MBA 경영학 박사 때 배운 이론대로 경영하면 100% 망하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세상이 변한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정말 이거 얄밉기도 하고 위대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하여튼 일론 머스크는 심리학자들이 하여튼 달려들어서 분석을 해봐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은 몽땅 다 X 안 해. 그 트위터라는 거를 오랫동안 같은 거를 브랜드 바꾼다는 게 어마어마한 리스크입니다. 그게 비용도 많이 들고. 근데 과감히 X로 딱 바꿔버렸어요. 스타리크도 X예요. 자, 전부 다 자기 차린 회사는 이름을 전부 다 X로 바꾸고 이제 X다. 저는 처음에 이게 왜 그런지 몰랐어요. 근데 보니까 X로 해서 X 시너지를 추구하는구나. 1 플러스 1은 2 플러스 알파 이런 게 아니라 5 곱하기 5 플러스 5 하면 뭐 10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근데 곱하기로 하면 5, 25 나오잖아요, 이게. 자, 9 더하기 9는 18인데 9, 9, 80이라네, 이게. 그러니까 왜 더하고 있어? 곱하면 되는데 세상은. 자, 그래서 제가 X의 바로 의미는 X 시너지라는 걸 알기 때문에 튀어나왔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도 기업의 역사가 뭐 재벌 몇 개 기업 오래됐지만 요새 뭐 제가 볼 때는 네이버 역사 얼마나 됐어요? 이게. 카카오. 그다음번에 뭐 벤처기업들. 그다음 게임 회사들. 뭐 역사 얼마 안 되잖아요. 근데 왜 여기는 어마어마한 성과를 내느냐? 초성과. 이게 바로 엑스 시너지 때문에. 근데 이게 이제 엑스 시너지를 제가 또 들여다보니까 묘한 것이 뭐냐? 곱하기로 하니까 팍팍팍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데 곱하기 승소로 되는데 대신 곱하기 0 하면 뭐가 돼? 곱하기 하면 끝나는 거예요. 초기화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대로. 그래서 대형 사고 한 번 나면 이게 순식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자, 올 봄에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했어요. 그거 미국 전체에서도 어마어마하게 큰 은행입니다, 이게. 그리고 거래처도 탄탄한 실리콘밸리에서 잘 나가는 기업들이 다 거래처란 말이죠, 이게. 근데 순식간에 그냥 완전히 파산해 버리더라고, 그러니까. 초성과 초리스크. 곱하기는 어마어마한 시너지를 내지만 곱하기 0을 하면 아주 간다. 그러다가 또 가만히 꿈에 일론 머스크하고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또 있어. 뭐냐? 곱하기 마이너스. 이거는 이제 사태가 심각해진 거죠. 아까 얘기한 일론 머스크가 핵가닥 빌런 역할로 바뀐다든가 권력과 기술과 돈을 가진 자가 마이너스로 돌았을 때 이거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런 인류 문명의 새로운 흐름. 자, 그리고 이제 영역은 지구, 이 글로브 하나가 아니라 우주로 심해로. 자, 이건 뭐 설명 안 해도 되지만 아까 잠깐 지나갔는데 제3의 물결은 1980년도 엘빈 터플러, 그 하이드 터플러는 와이프고 2010년까지 30년 갔어요. 그리고 2030년에서 2010년에서 30년까지 20년간이 제4차 산업혁명. 그런데 실제로 브랜드가 붙은 건 2016년에 다보스 포럼에서 붙은 거죠. 자, 클라우스 슈밥을 제가 만났을 때가 2010년에 만났어요. 2010년에. 제가 대학원 대학 총장을 할 때 우리나라에 국가 자문을 하기 위해서 왔는데 하여튼 연결해서 우리 학교에서 강의를 한번 해달라. 이래서 불렀는데 그때 강연 제목은 4차 산업혁명 이거에 대한 주문을 할 수가 없죠. 용어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총장이니까 고민을 하다 뚜렷하게 기억나는데 뭐냐면 제3의 물결 이후는 어디로 가는가? 포스트 인포메이션 소사이어티에 관한 강의를 들은 거예요. 그랬더니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지금 얘기하는 4차 산업혁명. 자, 그래서 저는 기점을 2016년 날은 밝았지만 2010년부터는 새벽이 이미 시작됐다. 그리고 끝나는 게 2030년이다.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럼 길어봐야 뭐 7년인데. 그러니까 저는 지금 뭐냐? 가슴이 뛰는 겁니다. 뭐 제 나이는 국가 기밀이라서 얘기를 안 하겠는데 저는 고향이 충남 당진입니다. 초가집이 많았어요, 그때. 6.25 때 태어난 사람이니까. 신장로가 있고, 신장로 누가 닦았느냐? 옛날 뭐, 일본 사람들이 닦아놓은 거죠, 일제시대. 자, 근데 원시 농경사회부터 시작해서 다시 대도시로 조금씩 나오다가, 그 다음번에 새마을운동, 그 다음번에 중화공업, 그 다음에 뭐 수출의 날, 이런 식으로 오다가 아까 얘기한 대로 산업화는 늦었지만 정보화는 앞서가자 등등등 하더니 드디어 이제 어디까지 왔느냐면 4차 산업혁명까지 와서 우리가 만든 전투기가, 초음속 전투기를 수출까지 하고 있잖아요, 이게. 그리고 저는 직업이 이런 걸 연구하면서 제3의 물결을 함께 띄우고 정부로부터 훈장도 받았는데 교육계에 오랫동안 종사했다고 받은 게 아니라 대한민국 정보화 진흥에 공로가 있다고 받은 거예요. 제가 이제 정보전략연구소하면서 뛰어왔기 때문에 강의도 많이 하고. 근데 4차 산업혁명 바뀌길래 먼저 연구하고 있다가 지금 10년째 콜라보레이션 강의하고 있는데 다시 이제 몇 년만 있으면 또 신문명이 또 온단 말이지. 이 웬 축복이냐. 저는 이런 걸 생각하면 정말 기분이 엄청 좋아요. 그리고 호기심이 작동돼가지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하고 얘기하는데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자, 근데 생각을 해본 사람과 안 해본 사람 또 연구를 해본 사람도 엄청난 차이가 벌어지거든요. 이게. 저는 제가 볼 때는 정말 꿈 같은 세상이 다시 열리기 시작할 거다. 2030년. 물론 모든 문명은 명과 암이 있습니다. 이 암을 줄여가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대체로 신문명은 포지티브한 쪽이 훨씬 많았어요. 인류가 그만한 또 지혜, 예지력을 갖고 있죠. 자, 초진흥, 초연결, 초융합, 초가속.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와 있는 거고, 초성과 초리스크, 곱하기 제로도 되지만, 심지어는 곱하기 마이너스까지 나올 수가 있다. 그리고 이런 것들에 한국 사람으로서 사전에 조명탄을 터뜨렸던 위대한 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이어령 교수님. 디지로그란 단어만 보면 좀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제가 직접 중앙공무원교육원장 할 때 제가 자문을 많이 구했고, 돌아가시 전에 뵙고, 또 대한민국 HRD 대상 공동 수상도 하고, 제가 또 총장할 때 많이 모시기도 하고, 어렸을 때 제가 중고등학교 때는 또 이분의 책을 많이 보고 이렇게 했는데, 골프도 같이 쳐보고. 그런데 이분이 언론에서 난리가 났잖아요. 난리가 나서 이제 아날로그 시대 끝났고 이제부터 디지털 시대야 라고 막 난리치니까, 이분은 물론 컴퓨터를 제일 먼저 쓰신 분이긴 한데, 이분 얘기가, 야, 이 바보들아, 뭐가 아날로그가 끝난다는 거야. 아날로그는 컨텐츠고 디지털은 기술이야. 이 두 가지가 이제 합쳐지는 신문명이 온다는 거지. 아날로그가 끝나면 인류가 갑자기 와서 뭐 화성에서 오는 거야, 뭐야. 저는 소름이 번쩍 끼치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뒤에 이분이 쓴 책의 제목이 디지로그예요. 디지털과 아날로그가 융합된 신문명이다. 기가 막히지 않아요? 만약 이 얘기를 스티브 잡스가 이 용어를 썼더라면 전 세계가 저 영어 아마 다 썼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분은 정말 전공은 무슨 뭐 국문학, 그다음 언어학, 철학 이런 등등을 비교문화 이런 거 하셨지만 융복합에 관한 한 정말 달인입니다. 그리고 저는 글만 봐도 뭐 예를 들어서 좋은 뭐글 중에서 하고서 누가 올렸는데 누구 글인지 알아요. 뭐 이어령 교수님 글이면 제가 딱 보면 요분 글이구나. 이분은 이어령 스타일이 있어요. 융복합으로. 자, 그래서 디질로그도 있고, 올해 예일대 총장에 왔다 갔는데 이분 얘기가, 가장 좋은 해결책은 여러 가지 학문적 관점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같은 전공끼리 모여봐야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냥. 서로 다른 전공자들, 전문가들이 모여서 콜라보레이션, 협업을 하라. 자, 그래서 이제 그 이유는 뭐냐? 현대사회는 하나의 문제가 여러 개가 연결되고 융합되어 있기 때문에 한 가지 전공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 자, 고대 총장, 김동원 총장, 그다음 카이스트 총장, 연세대학교 서총장, 서울대 총장, 중앙대 총장. 요새 와이드 인터뷰를 다 한 걸 제가 유심히 봤어요. 내용은 다 똑같은데요, 보니까. 미래 인재가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역량은 소통과 협업이다. 뭡니까? 라고 기자가 물어봤더니 전부 답변은 소통과 협업이다. 요거 지금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이미 벌써 그 당시에 화합과 그다음번에 단결, 그리고 이걸 하려면 이따 잠깐 얘기하겠지만 협업을 하려면 내가 능력이 있어야지, 능력 없는 사람은 누가 협업을 하려고 그래요. 그 전문성이 있어야 돼요. 가치가 있어요. 핵심 역량,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 도산 안창호 선생이 늘 강조했던 기본적인 기본이 정직인데, 정직하지 않은 사람하고는 콜라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협업을 누구 할까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믿을 수 있느냐, 평판 조회, 이런 것들이 이제 꼭 들어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이런 것들을 이끌어온 분이 이제 통섭론자인 최재천 교수, 한양대 유영만 교수, 그 다음에 에디톨로지를 쓴 김정은 교수, 고대 심리학과 10년 후배인데, 하여튼 올해 두 달 전인가 책을 써가지고 보냈는데, 책 페이지가 1007페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 뜨거운 날씨에 보냈는데 제가 딱 누워서 배 보니까 아주 목침으로는 딱 좀. 근데 창의력은 어디서 나오는가를 주로 쓴 글인데, 인류 문명에서 창의력의 뿌리가 뭔가, 어디서 어떤 문화에서 창의가 나온가를 썼는데 아무 데나 읽어도 괜찮아요. 앞에서 안 읽어도. 정말 대단한 작업을. 자, 이제 원래 고대 심리학관하고 독일 가서 공부하고 와가지고 멀쩡히 그냥 대학 교수 하더니 또 저를 후배니까 골프도 치러 다니고 같이 자주 만나고, 제가 방송도 좀 하고 싶다 그래서 방송에도 끌어들이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랬더니 일본에 간다. 왜 가느냐 그랬더니 처음에는 만화를 배우러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만화가 왜 그러냐 했더니 너무 재밌지 않냐고, 만화가. 그랬더니 또 그 다음번에 연락이 왔는데, 이제 조금 바꿨다고. 뭐냐 그랬더니 춘화를 좀 배워야겠다. 춘화. 와서 본 게 춘화가 이게 너무 예술이다. 그리고 인간은 또 이게 남녀가 없으면 안 되지 않냐. 뭐 어디로 튈지를 아예 모르니까 그런가 보다 됐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결국은 몇 년 있다 와서 화가로 바뀌어가지고 제주도에 가서 한번 좀 화실을 내고 평생 살고 싶은데 이활종 화백이라는 건물이 이미 있고 땅값이 비싸서 안 되겠다. 전국 다 뒤져보는 게 여수가 아직은 갈만하다. 그래서 몇 년 전에 여수에 가서 폐가를 하나 사서 다 뜯어 고쳐가지고 화실을 만들어서 거기서 작품을 그리고 책 쓰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게 아주 자유로운 영혼입니다. 가끔 서울에 올라오는데 우리 저 동창회 모임, 교회 모임이 있으니까 저를 만나면 한다는 소리가 윤 선배, 저하고 사진 찍고 싶으면 지금 찍으세요. 앞으로 제가 너무 유명해지면 저 만나지도 못합니다. 이놈 어마어마한 특이성은 어디서 나오는지. 에디톨로지는 뭐냐? 편집술. 이 세상에 좋은 정보, 지식, 기술 다 나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거를 방송국 PD처럼 잘 모아다가 편집을 잘해서 새로운 작품 만드는 게 이게 지식인이지 한물 파는 게 지식인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대 경영대학장 김효근 교수, 김효근 교수인데 예술의 전당에 가서 했던 우리 가곡 이거만 했다 하면 무조건 김효근 교수의 작품이 최소한도 두세 곡은 올라옵니다. 자, 그리운 금강산 가곡파 이런 건 올드 가곡이고 뉴 가곡은 다 뭐냐?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첫사랑, 눈 이런 것들은 전부 김효근 작곡인데 음악적 재능이 있는 사람을 부모님이 기타 다 때려 부수고 고등학교 때 못하게 하니까 서울대 들어가면 해도 좋다. 지금 안 된다. 딴 따라하듯이 망한다. 그래서 서울대 경제학과 들어갔다가 재미가 없어서 경영학과로 올라간 다음에 피츠버그 대학 가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고 와서 이대 경영학 교수를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이대 경영학 학장입니다. 근데 요새 강의하는 게 뭐냐? 경영이나 음악이나 또 클래식 음악 얘기하는 겁니다. 똑같다. 이게 두 개가 융합되면 진정한 경영술이 나온다. 이 강의하는데 제가 강의 한 두세 번 들어봤는데 소름이 돋을 정도로 말이 돼요. 자, 그리고 뭐냐? 왜 아이폰에 비치는 거지, 사람들이? 이 갤럭시 기능이 아이폰에 뭐 크게 떨어질 것도 없고 사진, 저같이 사진 좋아하는 사람은 갤럭시 울트라가 최고 아니야, 이게. 그리고 여러 가지 편리한 점도 많은데 젊은 애들은 왜 미친 듯이 이게 아이폰을 쓰는가? 아이폰을 안 쓰면 차라리 감당을 못 하는 거야, 이게. 나 아이폰 쓰는 사람이야. 이제 그러니까 클래식 음악은 대를 이어서 왜 가느냐? 정체성까지 통일시킨다는 거죠, 이게. 어쨌든 이런 건데 여러분들이 융복합으로 다 바뀌는 거죠.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고 부러운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 중에 허영만 화백. 최고죠, 뭐, 허영만 화백. 돈 걱정을 우선 안 해요. 저보다 한 3살쯤 부인데 뭐 식객, 타짜, 꼴 뭐 등등 잔뜩 있어서 인세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하여튼 나는 자고 일어나면 돈은 들어온다. 야, 저 나이에 거기다가 지금 TV 백반기에 대한민국에 제일 맛있는 식당 가서 대한민국 명사 들어가서 촬영하고 다니는데 돈을 내는 게 아니라 받고 다니고 있으니 참 그러다 가끔 골프를 치워보면 저보다 거리가 더 나갑니다. 건강이 좋다는 얘기예요. 몸매도 좋고. 자, 근데 제가 이제 허영만 화백하고 뭐 이런데 많이 여행도 많이 다니고 골프 쳤는데 제가 자극을 받아서 바로 여기 정화예술대학에서 요리교실을 1년간 다녔어요. 1년간 다녀봤더니 아하. 융복합지능의 베이스가 뭐 인류의 베이스는 음식 만들기다. 전부 모든 음식은 융복합입니다. 그리고 남자들이 사냥하러 뛰어다닐 때 여자들은 음식을 만들며 진화했기 때문에 여자들이 융복합증이 훨씬 뛰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은 드디어 뭐냐, 융복합 창조 시대로 바뀌면서 여성 파워가 쓰일 수밖에 없다. 특히 리더 중에. 그래서 어떤 책이 나왔냐면 미국 사람이 쓴 책인데 남자의 종말. 그거 나중에 검색 한번 해보세요. 왜 여자들이 또 남자들이 가라앉는지 융복합지능 때문에. 그래서 저는 남학생도 초, 중고등학교에 반드시 필수 과목으로 음식 만들기를 집어넣어야 된다. 이거 한번 해보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제일 멍청한 소리가 뭐냐면 주말인데 간단하게 잔치국수나 만들어 먹자. 간단하게 뭘 간단해요. 한번 만들어 보면 보통 일이 아니라 육수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들. 그리고 왜 미국이나 유럽에서 인류 셰프를 셀럽 취급하느냐. 창조자. 창조자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이제 다 융복합이라는 얘기고, 뭐 골프는 뭐 더 얘기할 것도 없는데 저는 KPJ 자문위원도 하고
그다음에 SBS 골프 진행도 하고 한동안 직업이었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골프는 심판도 없고 자기와의 싸움이다. 집중만 잘하면 된다고 하는데 어림없어요. 제가 골프 선수들 다 같이 쳐봤거든요. 존 델리도 쳐보고, 폴라 크리머, 크리스티커, 뭐 선수들 다 쳐봤는데, 우승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랬더니 얘기가 캐디와 호흡이 잘 맞는 날 우승합니다. 캐디와 호흡이 잘 맞을 때. 모든 게 다 콜라보예요. 자, 이건 제가 전투기를 54분 실제로 탑승을 뒤에 해본 건데, 이번에 잠수함도 타보고 정말 전투기도 타봤으니 저는 제일 높이, 제일 깊이 다 이제 돌아다녀 본 거죠. 근데 이건 이제 미리 가서 테스트 받고 하는 건데, 아무리 전투기가 많아도 이착륙할 때가 제일 위험해요. 이착륙 안 하고 할 수 없을까? 해서 개발한 게 공중급유기입니다. 그리고 공군은 일정 대수 확보되면 공중급유기 사주세요. 이게 들어오면 이론상 뭐냐? 작전 반경 무한대, 채공시가 무한대거든요. 자, 이번에 잠수함 타보니까 거기서 뭐라 그러냐? 이 잠수함은 부양할 때, 위로 올릴 때가 제일 취약한 거예요. 적한테 탐지도 되고, 그러니까 물속에 있을 때 안전하고. 그래서 제가 보면은 같은 것끼리가 아니라 서로 다른 게 만났을 때 어마어마한 시너지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다름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인류는 끼리끼리 진화했는데 동해문화로 이제 드디어 인류 역사는 다름을 받아들여서 융복합 창조의 시대로 바뀌고 있다. 자, 여기까지 얘기를 했고 이제 나머지는 시간이 다 돼서 원래 이제 2시간 강의를 한 50분에 줄이려다 보니까 팍 줄이죠. 나이는 100살 이상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20년마다 뉴노멀이 다가옵니다. 뉴노멀 사이클. 나이 100살, 20년마다 신문명이니까 평생 동안 신문명을 5번을 맞이해야 돼. 그 5번 맞이할 때마다 뭐냐? 새로 나타난 신인재가 있고 기성세대는 털컥털컥 뒤로 떠밀려갑니다. 어쩔 수 없이 뭐가 되느냐? 노인이 청년에게 배우는 세상. 이 수면 보세요. 이게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뭐까지 나오냐면 이제는 초역전의 시대다. 젊은 사람한테 배워라. 불치하문이란 말이 드디어 이제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리버스 멘토링도 이제는 뭐 보편화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더 심각한 거는 MZ세대도 이제 기성세대화 됐고 드디어 이제 4차 산업혁명 주역이 얘들이 이제 2010년 이후 태어난 애들을 보통 얘기하는데 앞으로 7년만 지나면 사회로 다 나옵니다. 자, 이제 나머지는 생략을 할 텐데 자, 권혜영 국무하고도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미팅을 하고 있는데 자기는 경쟁, 삼성전자를 이끌고 무한 경쟁, 신자유주의 싸움을 했지만 이제부터는 삼성의 생태계를 위해서 협업과 상생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분업에서 협업으로. 분업은 삼각형 조직을 만들고 업무 특성별로 부과 팀을 만들어서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이것만 해라. 조정은 위에서 해줄게. 그래서 중간거래자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신입사원도 정보 공유를 다 할 수 있고 영업부서가 얼마 팔았는지를 보면서 재고관리, 생산관리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협력적으로 일하는 게 협업이고 옛날에는 칸을 나눠서 중간관리자들이 이거를 관리하던 분업 방식이죠.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과학적 관리라고 해서 행정학이나 경영학이나 다 이렇게 가르쳤는데 현재 45세 이상인 사람들은 다 이걸로 배웠어요. 학교에서 이렇게 배우고 사회는 이렇게 배웠는데 요새 45세 이하인 사람들은 구경도 못 해보고 태어나자마자 게임하고 이걸로 배우고 이걸로 업무 소통했기 때문에 분기점이 45세 같아요, 보니까. 또 한 가지 뭐냐.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같은 기능을 가진 사람들이 돕는 게 단순 시너지가 협동입니다. 농업협동조합. 똑같이 농사 짓는 사람들이 출자해서 뭐 규모의 경제나 추구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서울대병원 가면 내과, 애과, 신경정신과, 방사선과 요새 끝내주는 게 있던데 보니까 판독 의사, 판독이 중요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병의 원인을 찾고 치료를 같이 하는 걸 협진이라고 하는데 같은 전공이 모여봐야 소용없어요. 서로 다름이 만나야 돼요. 그래서 분업에서 협업으로, 협동에서 협업으로. 자, 그래서 결론은 협업은 2개 이상의 개체가 서로 다른 강점을 수평적으로 연결해서 새로운 가치나 거대한 시너지를 창출하는 것이다. 이런 것을
컬래버레이션 이코노믹스, 컬래버노믹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지금 아주 왕성하게 진행되고 있는 거죠. 업무 협업, 제품 협업, 내부 협업, 외부 협업, 인간 협업, 드디어 유무인, 이제 로봇과도 협업이 되는 시대로 바뀌었고, 저는 매일 저녁에 자기 전에 협업이란 단어를 찍어보고 네이버에 콜라보 찍어보고 콜라보레이션, 컬래버레이션을 찍어보면 하루에도 요새는 수십 개가 뜹니다. 이거 보는 게 취미예요. 어디가 뭐뭐 때문에 협업하기로 했다. 어디가 협업해서 어떤 성과가 났다. 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협업을 하려면 자기가 우선 갖춰라. 역량을. 두 번째, 믿을 수 있어야 된다. 평판, 품성까지 다. 뭐 방법론은 몇 가지가 있는데 생략을 하고 그냥 넘어가 보죠. 뭐 다양한 아트 콜라보 유행입니다. 하여튼 아트 갖다 붙이면 요새는 또 어마어마한 시너지가 나와요. 자, 나이키. 이거 지금 뭐냐면 이런 거는 더 비싸져요. 리셀하면. 이게 뭐냐면 톰 삭스와 협업한 스니커즈인데 이런 거. 자, 지금 현재 240만 원. 이거 얼마죠? 이게 지금 보니까 탐 브라운. 이건 기술도 아니잖아요. 브랜드만 가지고 협업한 건데 어마어마하게 팔리잖아요. 자, 모나미 볼펜에서 이상봉 디자이너와 아예 잠바까지 만들어낸 것도 있고, 요거 지금 저 이상봉 디자이너가 코로나 시대에 저한테 보내준 건데, 아무리 코로나지만 예술적으로 하고 다니셔야지 그냥 다니면 되냐고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뭐 이런 것들이 많아요. 생략을 하지. 이게 참 끝내주는 사람들 아니에요. 테슬라와 GM은 경쟁사입니다. 근데 테슬라, 그 머리 좋은 일론 머스크가 이거 차 찌그러지고 고장나면 정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럼 정비소 차리려면 엄청나게 돈 많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시설, 장비 등등, 토지. 그러니까 GM한테 협업하자고, 협업. 당신들 미국 전역에 다 걸려있잖아, 정비센터. 우리 차 찌그러진 거 거기 가서 정비하면 니들도 돈 벌잖아. 그러니까, 말 되네, 하자고. 그래서 테슬라 지금 정비는 GM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쟁사인데 불구하고. 뭐 얼마든지 이런 것들이 많아요. 스와치 콜라보, 뭐 이런 멍청한 콜라보도 있어요. 마오따이가 도수가 셌는데, 이걸 커피 전문점에서 믹스 융복합해서 기분 좋게 나와가지고 음주 측정해서 걸린 뉴스가 있고, 이런 멍청한 독일의 라이카 어마어마한 정말 렌즈를 샤오미에다가 탈부착으로 했는데 하나도 안 팔린 것 같아요. 일론 머스크. 일본의 정보통신 회사하고 아예 뭐냐. 앞으로 지상 기지국 필요 없다. 다 없애고 그 돈만 많이 들어가는 거 바로 스타링크하고 협업해서 한다. 이거 뭐 떼돈 안 벌 수가 없죠. 제가 이런 세미나를 국제 세미나를 몇 번 참여하고 모듈레이터로 참여하다 보니까 정보를 얻게 됐는데 우주를 지배하는 자가 세상을 지배한다. 초대 미 우주군 참모총장, 현직 2대 참모총장. 그리고 아예 뭐냐. 미국은 이제 우주동맹으로 다 재편시키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윤석열 대통령이 올 봄에 갔을 때 직접 미국 부통령이 나사로 함께 가서 미국의 우주력을 과시한 겁니다. 다 보고 있다. 다 보고 있으니까 우리하고 한편 되는 게 좋을 겁니다라는 거를 알려준 거죠. 요번에 김정은이 러시아 가서 정상회담을 다른 데서 우주센터 가서 한 거예요, 이게. 왜 우주센터 가서 했겠어요, 이게. 러시아도 우리도 이 정도의 우주력이 있으니까 우리 믿지 이러고서 지금 전부 우주 상황으로 바뀐 거죠. 자, 말씀드린 대로 우주로 심해로 인공지능 일상화, 인간 로봇 공수, 휴머노이드, 호모온드리드 등등 다 바뀌는데, 자,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중동에서 일이 벌어졌는데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는 그 어마어마한 첨단 기술을 다 갖췄는데 이번에 갑자기 쳐들어갈 때 보니까 재래식 포격으로 때리고 그다음 오토바이 타고 쳐들어가고 불도저로 밀고 패러글라이더로 파고들고 그리고 타이밍을 정보력에서 못 맞추고 그래서 순식간에 뭐 쑥대밭이 돼버리더라고요. 물론 뭐 이스라엘은 보복하고 반격도 하겠죠. 무슨 얘기냐면 아무리 첨단 기술이 발전된다 하더라도 아날로그와 함께 봐야 돼요. 지금 F-35 조종사들은 자동 이착륙 기능이 있지만 이착륙 훈련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거죠, 이게? 두 개 다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볼 땐 이제 여러분들은 하여튼 경영을 하든 사업을 하든 독자적으로 뭘 하든 간에 이런 콜라보노믹스 시대에 새로운 경영, 새로운 기술, 그리고 중요한 거는
겸손해야 됩니다. 내가 혼자 다 잘 수가 없어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자기가 갖고 있는 재능의 한계, 자원의 한계 때문에 누군가 손잡고 하면 훨씬 더 커진다. 그리고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